灵长류종을 생각해보세요. 호모 사피엔스, 라틴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인류는 먹이 사슬의 정점,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하고 지적인 존재일까요?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네안데르탈린이죠. 잠깐만요. 동굴에 살던 사람들 말인가요? 네안데르탈린이 우리 조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 현대 인간이었던 크로마뇽의 후예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인간과는 분리된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DNA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린들이 완전히 다른 종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드 네안데르탈을 소개합니다. 그는 43만 년에서 40만 년 전 유럽에 등장했습니다. 1856년 네드의 친척들이 네안데르라는 독일의 한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행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봐왔던 여느 남자와 많이 닮았죠? 행크는 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죠. 그는 고고학 연구원 학생입니다. 그래요. 졸업 후에 행크는 네드와 같은 고대 인간종을 연구하는 일을 할 거예요. 행크, 여기는 네드, 행크예요. 보시다시피 네드는 행크보다 키가 작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평균 키는 162cm, 몸무게는 72kg이었어요. 175cm인 행크가 분명히 키가 더 큽니다. 하지만 네드의 뼈는 훨씬 넓고 근육이 더 크고 강하며 눈도 더 커요. 네안데르탈린은 현대인보다 작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더 튼튼한 것으로 작은 키를 만회했습니다. 네드의 손가락 하나는 행크 손가락의 2개만큼 두껍거든요. 네, 행크에 비하면 네드는 근육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강하다는 뜻인가요?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네드는 행크보다 뇌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는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두뇌 아니면 체력? 어느 것이 더 좋은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전형적인 하루를 살펴보는 것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 인간 행크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시계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나 수업에 갑니다. 나가는 길에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죠. 아마 커피 한 잔이면 될 거예요. 이런 수업 시간에 늦겠어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맙소사, 행크는 몇 미터밖에 뛰지 않았는데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네드는 해가 뜨자마자 눈을 뜨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요,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같은 걸 상상하지는 마세요. 진짜 타잔처럼 네드는 쌀쌀한 스텝지대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그의 넓은 가슴과 넓은 콧구멍 덕분에 네드의 근육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의 두꺼운 근육질의 다리로 단지 저녁거리를 찾기 위해 50km를 쉽게 걸을 수 있죠. 그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야생 버팔로 무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오후. 행크는 첫 강의에 가까스로 도착했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행크는 자판기로 달려가 샌드위치와 칩 한 봉지를 챙깁니다. 네드는 2시간 반 동안 먹이를 추적합니다. 680km의 들소죠. 그 정도 고기면 가족 전체를 먹일 수 있습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구부러진 돌도끼로만 무장한 채 들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짐승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드가 이겼습니다. 행크에 대해 말하자면 한 번은 자신의 샌드위치를 노리는 거위 때문에 엄청나게 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위의 승리로 돌아갔죠. 저녁. 수업이 끝나면 행크는 체육관에 갑니다. 거기서 그는 약 63kg의 역기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행크는 전문 보디빌더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네드의 경우 강해지기 위해 바벨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일 그가 역기 들기를 시도한다면 227kg 정도는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현대 인류는 더 똑똑할지는 몰라도 팔씨름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이 이길 겁니다. 네안데르탈린은 현대인보다 5에서 20%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몸싸움이 벌어진다면 행크는 항상 네드의 머리를 팔로 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술의 달인들이 인간 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행크와 네드가 두 종 간의 역사적인 전투를 하려고 해도 네드가 좀 바쁘네요. 그와 동료 사냥꾼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동굴로 저녁 식사를 운반해야 합니다. 네, 힘과 체력이 필요했어요. 밤, 행크와 그의 친구들은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봅니다. 이제 기숙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네드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의 집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다른 네안데르탈린처럼 네드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는 밤을 보낼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길고 추운 밤에도 네드는 이상적인 동굴을 찾습니다. 해가 졌지만 그는 여전히 잘 볼 수 있어요. 그의 눈은 더 크고 환경에 적응했죠. 이 동굴에는 이미 곰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즐리 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네드는 개의치 않아요. 그는 곰을 쫓아내고 그의 가족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집에 정착합니다. 기숙사에서 행크는 피자를 주문했고 지금 여자친구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드는 동굴에서 불을 지피고 또한 대부분의 현대 남성보다 건장한 체구인 아내 넬리가 버팔로 가죽으로 옷과 신발, 장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드는 연장을 고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생고기를 푸짐하게 먹었어요. 냄비, 팬, 양념, 케첩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뼈를 들고 고기를 뜯어 먹었죠. 행크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잠이 듭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네드는 벌써 풀로 만든 침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 모두에게 내일 다시 모든 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네, 이 완전히 다른 두 친구는 생일이 같습니다. 둘 다 오늘 20살이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네드는 이미 중년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의 평균 수명은 약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랐는데 여러분이 네안데르탈린이라면 12살의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10대가 되기도 전에 완전히 성장해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게 상상이 되나요? 좋습니다. 네드가 행크의 초기 조상보다 강하다면 왜 네안데르탈린은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이 아닐까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이 있어요. 식생활. 네안데르탈린은 육류만으로 구성된 매우 나쁜 식생활로 인해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터프가이들은 큰 사냥감을 사냥했습니다. 과일, 야채, 견과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심한 추위로 인해 사슴, 매머드, 들소, 그리고 다른 사냥감의 개체수는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식생활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종하기 시작했죠. 크로마뇽인들과의 갈등. 이러한 급격한 지구 냉각으로 인해 네안데르탈린들은 많은 거리를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크로마뇽인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초기 현대인의 조상들인 크로마뇽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우수했을지 모르지만 크로마뇽인들은 키가 더 크고 민첩했으며 가장 중요한 건 더 똑똑했습니다. 또한 크로마뇽인들은 창과 같은 던질 수 있는 무기로 상대와 대면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두개골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크로마뇽인들보다 훨씬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커다란 눈은 이들이 다가올 일을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크로마뇽인들은 정보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미리 계획을 생각해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큰 부족들로 연합했습니다. 목표는 네안데르탈린들을 무찌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린이 멸종된 이유는 그 자신들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남성들은 곰, 코뿔소, 매머드 그리고 다른 고대 짐승들과 싸우며 매일매일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겁이 없고 폭발적인 기질 때문에 네안데르탈린은 서로 싸우기도 했고 항상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하드코어 생활 방식 때문에 남성의 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출산율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동굴에서 살면서 날고기를 뜯어먹지 않고 거대한 울리 매머드와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절대 네안데르탈인과의 권투 시합에 도전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뇽인들 중에서도 좀 모자란 후손들이 있지 않았나 궁금해집니다. 계속 그런 사람과 마주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